엄마가 정신이 잃기 전에 아빠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기 어디 가서 파보면 돈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거기 아빠가 진짜 파봤는데 1억 2천이 나왔대, 거기서. 그러니까 엄마는 돈을 모으면 거기다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야, 이거는 참 뉴스에 나올 일이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 듣고 다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에 집착이 있으셔서 돈을 1,000원, 2,000원 모으면 다 땅에 파묻었다고. 네. 그 파묻은 게 그게 막 젖어가지고 막 그거를 다 은행 가갖고 다 펴서 말려서 이렇게. 1억 2천이 나왔다고 땅에서. 네. 우리 엄마의 인생은 참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 또 엄마의 인생을 판단한다 또. 엄마는 그 돈을 파묻으면서 행복했어요. 돈을 안 써도 그 파묻어놓고 내 땅에 1억이 있다라는 그 마음만으로 행복했어요. 지옥의 삶. 아니지. 그 본인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뭘 지옥이야. 집안에 금괴 놔두는 거나 파묻는 거는 뭐가 달라요, 금고에. 그 옛날에는 금고가 없고 황금바를 놔둘 수 없으니까 어머니만의 금고인 거예요, 땅이. 엄마 참 현명하다. 은행에 갈 수가 있네. 옛날에 은행이 또 잘 없고 어르신들은 또 내 돈이 내가 있어야지 은행에 가면 또 잊어버린다 생각하지. 그렇게 하면서 엄마는 행복한 거에 밤에 파묻으면서 아이고 내가 돈 이렇게 또 모았네.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몰라. 근데 어머니는 그게 인생인 거예요. 불쌍하다 보면 안 되지. 우리가 노숙인들 가서 10,000원짜리 모아가지고 초코파이 주고 생수 주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저는 돈이 아까워서 칼국수도 하나 못 사 먹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도 똑같아. 아들이 잘 살아도 외식 한 번 안에 짜장면 한 그릇 안 사 먹어. 그게 또 부모님이. 부모님 시절에는 사 먹어본 업이 없어요. 다 시래기국에다가 보리밥에다가 집에서 먹지 밖에서 돈을 5,000원, 3,000원 주고 뭘 사 먹는 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장터국밥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사 먹은 기억은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때 생각을 자꾸 어머님에 접목하면 안 돼. 엄마의 세월과 우리의 인생이 다른데 지금 우리 아이들 보고 스마트폰 그만 보라, 친구들하고 놀아라, 운동장에 뛰어놀아라, 숨바꼭질하라, 누가 그렇게 얘기해? 휴대폰 보면서 노는 게 SNS 보면 소통하고 카톡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인생인데 우리 세월 생각하면서 붓을 따먹게 해라, 숨바꼭질하라 얘기하면 미친 부모 아니야, 어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왜 생각하고 있냐고. 그때는 돈을 파묻고 장독대에 묻고 집안에 처마 밑에 쑤시 넣어놓고 천정에게 지막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돈 넣는데 지가 물고 가가지고 우리 엄마도 돈 어디 있는지 몰라가 찾고 고양이 키우고 다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 찬장에 이렇게 흰색 쥐약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고 아빠 술 먹고 오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지약 먹고 죽어뿐다 그러고 지약을 입에 넣으려고 하고 그게 요즘 세상이면은 뉴스에 나올 일이지. 정신과에 바로 잡혀갈 일이지.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인생이었다니까. 우리 엄마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은 적 없어. 국수 한 그릇 사 먹은 적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그걸 왜 이해를 왜 못해? 왜 못해? 불쌍하고. 뭐가 불쌍해 그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옹기종기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런 걱정하고 있으니까 더 불쌍해 보이구만은. 아니 불쌍할 게 전혀 없고 본인이 마음이 불편하게 있어서 엄마 아빠한테 도움 주는 게 뭐가 있는데. 아니 본인이 마음 편하게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든 아파서 하든 그러면 장례 잘 치러드리면 되고 엄마 아빠 이름으로 나무 한 그루 심으면 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서 못한 게 있으면은 노숙자한테 빵 하나 사서 해주면 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는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아. 부모님도 세상 네 살아있으면 됐다. 30시간씩 그 정글숲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나 비행기 사고 나지 않아 걱정하는 거. 혹시나 뭐 말라리아나 이런 거 물려서 되면 생명 위험이 있으니까 그 걱정하는 거 말고는 자꾸 없어. 내한테 잔소리하는 거 하나 없어. 부모, 엄마, 아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잘 살든 돈을 많이 쓰든 안 쓰든 간에 치매가 오고 요양병 가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 팔자예요. 부모에 대해서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라.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대로 기도해주고 아이고 엄마 아빠 잘 살았습니다 하면 되고. 우리도 언제 갈지를 모르고 나도 뭐 수백 킬로씩 다니잖아요. 전국을. 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저번에
차가 갑자기 요소수가 떨어져가지고 멈춰버리대. 요소수 떨어지니까 차가. 기름 떨어져서 멈추는 걸 알았는데 요소수를 체크를 못한 거예요. 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오다가 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굽어진 데가 좀 있어요. 그 카니발을 딱 세워놓고 요소수가 없어서 떨어지니까 이게 간신히 옆으로 붙였어요. 근데 약간 갓길에 조금 나와 있어서 한 20cm 정도. 이게 위험한 순간이. 근데 또 커브야, 또 이렇게 커브 도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근데 비상 깜빡이도 이게 또 배터리가 갑자기 걱정이 되니까 또 껐다가 켰다 이렇게 했어요. 트럭이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커브를 돌다가 우리 차 백밀러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10cm만 안으로 들어도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죽었어요. 겨울이니까 너무 추웠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없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서해안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어요. 또 다른 생명을 얻은 느낌이 들었다니까. 뭐 5톤이가 10톤짜리가 휑 오다가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갓길로 쑥 돌면서 우리 백밀러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백밀러가 아니라 약간만 5cm만 더 해도 우리는 사람 인명사고 크게 났습니다. 저 바깥으로 떨어졌지. 다 그 벼락이거든요. 근데 뭐 누가 불쌍하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인생이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잘 살았다 하면서 잘 산 거예요. 장녀가 엄마 아빠 고생했어요, 잘 살았어요, 돌아가셔도 이렇게 기도해주고 쌤도 기도해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 잘 사신 거예요. 그것만 좀 내놔요. 제가 어제 운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복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 가피가 계속 막히는 이유 설명했잖아. 탐욕이 많을 때 막힌다. 그리고 내가 화가 많으면 막힌다. 그리고 내가 고집이 너무 세고 내 아상이 너무 막힌다. 그래서 네 번째가 두려움이 많으면 막힌다는 거예요. 가피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피든 부처님의 가피든.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상이 크고 욕심이 많으면 가피가 오다가도 막혀. 그래, 그거를 왜 자기가 발로 차고 있냐고 자꾸. 지금 복을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사니까요. 또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돼요. 그래, 그게 욕심을 사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한 것도 이상하거든. 이게 적응이 안 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 뭐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불편한데? 이게 걱정할 게 있어야 되는데? 남편분도 좀 안쓰럽게 봐줘야 돼. 사실은 연민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면 이런 감정이 올라올까. 걱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고 행복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삶 자체의 편안함이 불편함으로 느껴지거든. 불편해야 내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고민을 잡고 살아야 사는 것 같고, 걱정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 같고, 없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잘 살아온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아프면 왜 소화가 안 되느냐, 잘 한번 보세요.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머리 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마우스를 많이 잡고 편집을 해요. 그럼 어디 아플까요? 손목이 아픕니다. 나중에 막 통증이 와요. 너무 많이 아파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감고 있는 게 이게 붕대예요. 파스 붙이고 집에 가서 찜질하고 그래요. 자, 일용직 하시는 사람도 허리하고 어깨하고 아파요. 무거운 짐을 많이 들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마라토너들은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죠. 선생님이 머리를 아픈 이유는 머리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많은 에너지를 쓰면 우리의 몸에 혈액의 사용도가 머리로 계속 올라가요. 혈액이 에너지거든. 피가 에너지거든요. 기운이거든요. 피가 맑고 잘 돌아가야 기운이 탁 나요. 근데 피가 제대로 안 돌면 냉증이 생기고 저리다는 거는 피가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밥을 딱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려면 위장에 피가 잘 돌아야 소화가 잘 돼요. 밥을 먹는데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피가 머리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장에 가야 될 피가, 혈액이 머리로 쏠리니까 소화는 안 되고 머리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가능하면 생각 없이 오로지 템플스테이 가면 묵은하고 밥 먹는 데만 신경 쓰잖아요. 이렇게 먹어줘야 집중하고 알아차림 되어야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혈액이 위벽을 돌고 소화가 잘 되고 위액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씹기도 제대로 더 많이 씹고.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먹으면서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얹히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머리에 생각이 많으면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어느 순간 머리에 계속 아프다는 것은 모든 혈액이 이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래서 헛것도 보이고 환영도 보이고 꿈도 꾸고 불면증도 생기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되고, 그건 약은 잠시 차단하는 거거든. 근데 차단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지. 차단하는 거는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꾸 먹으면 더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다행히 명상을 만나면, 명상은 호흡에 신경 쓰고 손에 편안하게 허리를 펴고 몸에 신수심법, 몸을 지켜보고 느낌을 지켜보고 마음을 지켜보고 현상을 지켜보잖아요. 때론 소리도 듣고 또 물맛도 제대로 느껴보고 감촉도 느껴보고, 이게 다 뭐예요? 머리로 간 기운을 다 손발끝으로, 코끝으로, 호흡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몰렸던 꽉 막혔던 혈액 순환이 돼요. 우리가 막 얹혔을 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톡 따듯이 피가 나와야 되듯이 몸의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이걸 우리가 바디 스캔 명상이라고 하는데, 발에 집중해보고 손에 집중해보고 이렇게 상상을 하죠. 호흡에 집중해보고 숨을 후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순환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선생님이 반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좋아져요. 그래, 퇴근하고 오셔가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무조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명상을 했다. 보통 우리는 드라마 보고 또 다른 걸 하고 있거든요. 휴대폰 보고 앉아있고 또 머리 쓰거든요. 자꾸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아질 리가 있나? 그게 반복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이제는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자동적으로 혈액이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평생 만성 두통, 만성 위장염, 대장 불편한 이런 과민성 대장,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명상을 꾸준하게 선생님이 한 인과가 지금의 그런 것들이 좋아지게 된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엄마 아빠가 술 먹고 엄마가 싸우고 이걸 똑같이 보통 장남이나 장녀가 보고 자랍니다. 자라면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엄마처럼 말하지 말아야지, 아빠처럼 저런 남자 안 만나야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게 어디에 쌓이냐 하면 우리의 무의식 안에 쌓여요. 내가 계속 그걸 기억을 합니다. 절대 안 해야지, 절대 안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 코끼리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 코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빨간 코끼리를 떠올려요. 우리의 무의식이, 생각이. 이게 희한한 우리의 마음의 구조예요. 머리의 구조예요. 내가 그걸 기억 안 해야지, 내가 그걸 절대 싫어해야지, 미워해야지, 아, 엄마 미워, 아버지 미워, 아버지 엄마 과거가 절대 미워, 나 저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나 그걸 기억해야지, 나 절대 그렇게 해야지라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요. 무의식은. 나 돈에 집착 안 해야지, 이러면 돈에 집착하게 돼요. 나 절대 그거 안 해야지, 끊어야지 하면서도 그걸 못 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깊은 무의식이 전혀 딴판이에요. 우리는 그걸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술 먹는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처럼 말 저렇게 안 해야지 하지만 결국은 내가 똑같이 엄마처럼 남편한테 얘기하고 있고, 남편은 희한하게 아빠가 했던 행동을 또 되풀이하고 있는 게 보이죠. 왜냐? 남편은 아빠랑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전혀 피가 안 섞인 존재예요. 지금 남편은. 그런데 내 무의식에 아빠를 미워했던 단점들이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볼 때 전혀 다른 남자인데도, 사람은 다른 점도 있고 똑같은 점도 있거든요. 사람이 다 똑같은 점도 있고. 근데 은연중에 남편이 본인의 말을 했는데 저거 아빠가 했던 말인데, 아빠가 했던 행동인데 하면서 자기가 맞춰요, 포즈를. 그래서 당신 아빠처럼 얘기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장점이나 그런 것보다 아빠의 안 좋은 점과 엄마 아빠가 살았던 그런 불편하고 단점들을 많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했다 그러는 것은 엄마의 단점에 대해서 본인이 싫어했다는 거거든요. 엄마가 그런 행동, 엄마의 그런 말, 엄마의 그런 마음, 뜻과 행동 모든 것이 미웠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른 게 없이 세 가지잖아요. 의구신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밉고, 그 사람의 말이 밉고, 그 사람의 행동이 미워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 다른 건 미울 게 뭐가 있어? 그 사람 말하는 게 너무 밉고, 행동하는 게 너무 밉고, 엄마의 생각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 가장 새겨져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평소에는 알아차리고 하다가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올 때 갑자기 그게 탁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무의식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가장 닮아요. 일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란 뜻이고 일미라는 것은 하나의 맛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일심 일미니까 미는 만미자가요.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맛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에 대해서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존경심이 큰 게 아니라 사랑이 큰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의 맛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에. 이 맛이라는 것은 인생의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는 뿌리잖아요. 내 뿌리. 엄마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특히 딸은 더 그래요. 근데 엄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뿌리와 흐름이 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게 세상 전체로 내가 보는 마음이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마음으로 보니까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도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되고, 엄마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뭔가 찜찜하고 아직 남아있어요. 저는 그거를 선생님이 내려놓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내 뿌리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수행하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처럼 되기 싫고, 엄마처럼 말하기 싫고, 엄마처럼 행동하기 싫고, 엄마처럼 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초반에 와서 딱 얘기했던 게 엄마처럼 살고 있고, 엄마처럼 말하고 있고,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엄마처럼 될까봐 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꾸 두려움이 생기죠. 이거 진짜 모든 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퍼즐이 맞춰지는데, 근데 딱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분은 50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명상, 나눔, 봉사를 부모님이 하지 않는 걸 만났어요. 그게 가장 큰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엄마처럼 하려고 해도, 아무리 아버지처럼 살려고 해도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삶은 이미 나눔과 봉사 수행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눔과 봉사 수행은 사람들이 왜 출가해요? 왜 수녀가 돼요? 사회에서 끊지 못하는 그 마음의 힘든 과정, 해결되지 못한 그 궁금증, 그런 걸 해결하고자 결국은 출가를 하든가 수녀가 되기도 해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밖에 없다. 이 인연을 끊고 내 수행하겠다. 우리는 가정에 있고 삶을 살아가는 대가수행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생활 제가자로, 수행 제가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가는 마음에 흔적은 남아있지. 그래서 가끔씩은 올라오더라도 결국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가는 길이 지금까지 똑같았다면 여기에서 조금만 간격을 두면 앞으로 갈수록 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별로 차이 안 나 보여요. 채원님 몇 년 안 됐으니까, 아직 5년도 안 됐으니까 이렇게 별로 차이 안 나보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벌어집니다. 자꾸 엄마의 삶, 아빠의 삶과 벌어져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 아빠의 삶이 나쁘다 좋다는 없어요. 불구부정,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어요. 내가 판단하기에 엄마 아빠의 삶이 불쌍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엄마 아빠는 자기 삶대로 잘 산 거야. 자기 산 거야. 그리고 자신의 인과를 그냥 받는 것 뿐일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도 똑같고 노숙자도 똑같고 다 저도 제 인과를 받으면서 살고 제 자식도 제 인과를, 자신의 인과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거는 불쌍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삶은 나무 한 그루도 말라 비틀어지면 보기 흉하고, 개도 아무리 예쁘게 미용해도 나이 들면 침 질질 흘리고 이빨 빠져나오면 혀가 툭 나오고 그래. 다 보기가 흉해.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 들면 다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채원님 그래도 옆집 보니까 참 정정하게 잘 늙어가시고 곱게 늙어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분들 인과야.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세상 사람 50이 넘으면 얼굴만 보면 저 사람 살아온 얼굴이 딱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살아온 게 얼굴에 보이잖아. 그러면 그러면 20% 그런 사람이 있고 80%는 몰라. 마음 공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다가 아이고 하면 넘어가면 그래 있다가 요양병원 가서 결국은 근육 다 손실되고 해골처럼 해서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프고 한다고 이거를 불쌍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아시겠어요? 인생이구나. 아빠도 저렇게 살았고 본인의 인과 본인의 인연을 따라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 나에게 부모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나는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마음 공부를 만나고 머리 아파서 우연찮게 명상을 만났지만 결국은 부모님한테 마음을 조금 다르게 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공부가 지금은 나눔과 봉사 수행으로 이제는 복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복을 짓는 삶이란 말이에요. 두 분은 일심일미,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가 인생의 맛을 결정 짓습니다. 내 마음 하나가.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 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원망의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요. 어찌 내가 원하는 것만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내가 나한테 귀여운 짓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똥도 삐룩삐룩 싸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하지만 귀여움도 있듯이 세상 사는 게 식물 하나를 키워도 진딧물이 있을 때는 아이 식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지만 또 화창하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인데 수없이 많은 감정이 일어나잖아.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 이 사람에게 고쳐야 될 것만 자꾸 지켜보는 것도 그건 내 업이야. 당신이 지금 하나의 마음을 내면 인생은 그 맛으로 흘러간다. 이게 일심일미예요. 내가 우리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 좀 어린양 부리고 술 먹지 말고 이걸 보면 계속 술 먹고 어린양 부리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인생이 맛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내 앞에 보인다니까.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그러면 두려우면 지금 끊어야 돼. 뭐 최원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변할 수 있는 건 뭐야? 내인 거예요. 아까 일심일미라 그랬잖아. 내 마음을 이 사람이 아유 그래 뭐 술 한잔 먹는 거 그래 밖에 나가서 요정에 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랑 불러서 먹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 가서 친구들하고 막 마시고 음주운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와서 내한테 어린양 보면서 하나씩 하는 거 아유 그래 뭐 좋게 봐주자 이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나의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 그럼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근데 선생님이 자꾸 여보 그것만 고쳐 하잖아.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또 흘러가요. 그것만 고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면 남편의 무의식 어떤 줄 아세요? 어린이랑 갖고 어린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걸 어린이들은 하게 됩니다. 자꾸 더 하게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남편은 그 뒤에서 또 하게 돼요. 자식 키워봐도 똑같거든요. 너 그거 하지 마 게임 뒤에서 더 하게 돼요. 편의점 컵라면 먹지 마 하면 친구들하고 또 나가서 또 먹어요. 먹지 마 하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 빨간 코끼리가 새겨진다고. 너 컵라면 먹지 마 하면 먹지 마는 기억 안 하고 컵라면을 새긴다니까. 나 우리 엄마 너무 미워는 생각 안 하고 엄마를 새긴다니까. 주어만 새겨. 내 남편은 어린양 안 했으면 좋겠어. 내 남편은 술 안 먹었으면 좋겠어. 이거만 술만 새기는 거예요. 남편 하면 술 이게 무의식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잖아. 그러면 남편을 볼 때마다 술이라는 걸 의식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거는 배울 수가 없잖아. 우리가 어디서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니까. 이게 무의식의 힘이에요. 이게 잠재 능력의 힘이에요. 잠재 능력의 힘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현실에 드러나게 만들어요. 똑같이. 내가 남편이 술 먹는 게 싫다 하면 술 먹는 남편과 그런 모습이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의 3년을 보세요. 앞으로의 3년. 아내분께서 이 모습이 싫다 하지마 하면 3년 뒤에도 싫다 하지마 또 얘기하고 있어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원해요? 두려워. 절대 무쟁이야 돼. 싸우면 안 돼. 싸우는 건 여기 두 가지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싸움. 저거 하는 거 보기 싫은 게 그 싸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핵 개발하고 막 우리 강화도에 폭탄을 던져. 그거 보기 싫죠, 대한민국으로는. 그럼 우리 똑같이 반응하죠. 맞잖아요. 싸우게 된다니까요. 하기 싫은 걸 보면 싸운다니까요. 옆집에서 누가 돌을 던지면 하기 싫어도 나도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 쿵쿵 하면 나도 쿵쿵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절대 무쟁이란 말이에요. 싸우면 결국은 피해는 나에게 돌아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내 마음의 싸움 그리고 상대방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싫어.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이 너도 그렇게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또 싸움이 올라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빠처럼 되는 것도 싫고 엄마 아빠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으니까 사랑하고 여보 당신과 소중하게 아프지 말고 인생 잘 살아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지만 그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절대 무쟁. 싸우면 둘 다 망가집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지금 3년째 거의 다 돼 가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강해. 남편이 약해. 또는 남편이 강해. 아내가 약해. 그렇다고 해서 싸움에서 둘 다 피해가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만에 전쟁 끝낸다는 러시아이지만 됩니까 그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란의 수장을 사살하고도 이란하고 지금 테러 때문에 걱정하고 그 강대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도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강하고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싸우면 문제는 둘 다에게 다 돌아가요. 그래서 절대 무쟁이에요. 싸우면 안 돼. 싸울 때 아유 입꼬리 딱 걸리면서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고 아유 여보 그래 절대 무쟁. 싸워서 뭐 하겠어. 우리 서로만 다치는데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유 그래 욕 안 하면 됐지 뭐. 춤바람 안 나면 됐지 뭐. 그래 감사하다 여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놔두다 보면 남편도 어느새 중도를 지켜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제일 운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남편은 아내를 제일 운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그 남편, 아내를 운전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놔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이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이 사람은 변한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두 분이. 근데 그걸 안 하거든?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하기 싫어. 내가 당신 술 먹는 거 보니까 정말 술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보 당신이 그런 하는 짓이 내가 보기 싫어서 이건 내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걸 계속 잡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당신이 고쳐졌으면 벌써 고쳐졌겠지. 참 나도 참 내가 잘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다 여보.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남편에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변할 확률이 높아요. 당신 왜 그래? 이건 뭐예요? 내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당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자는 나를 돌아보는 게 수행자예요. 이걸 모든 면에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수행자예요. 넘어진 아이한테 일어나 야 너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많이 놀랐지 우리 애. 괜찮아? 여보 많이 놀랐죠? 이게 아이한테는 또는 남편한테는 도움이 되지. 야 일어나 턱턱 들고 일어나 호흡해봐. 이거는 뭐 가르치려 들려 하나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스트레스 받고 지금 호흡 이거 뭐고 지금 조용해 하면서 이렇게 되는 입장에 호흡해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물론 선생님의 마음은 알아요. 이제 선생님 마음은 아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서 본인이 호흡하면 돼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있으면 확 하나 있으면 본인이 호흡을 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호흡 한 번과 편안함에 같이 물들어요. 막 긴장되어 있다가 아내가 조용하게 말 안 하고 묵어나고 가만히 있네. 그러면 아내에 대한 마음에 또 염려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어느새. 근데 거기서 막 닥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든든하게. 아이가 탁 넘어져서 보니까 피가 흐르고 막 보는데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아무 말 없지만 편안하게 내려다보면서 눈빛 하나에 아이는 든든한 느티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거든. 그럼 다시 일어나거든. 근데 여기서 막 말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보 놀랬겠어요. 이렇게 한마디면 남편은 조용하게 이제 자신의 호흡을 찾아가거든. 근데 거기서 자꾸 시키면 안 돼. 절대 무쟁. 싸우면은 둘 다 피해가 갑니다. 제가 아까 그랬지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워도 둘 다 피해가 갑니다. 아무리 강하든 약하든 간에 둘 다 피해가 가요. 아무리 약한 사람하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도 둘 다 피해가 갑니다.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대로 힘들고, 고소 말하면 고소당한 사람도 고소당한 사람대로 또 힘들고, 모두가 힘들게 돼요. 그래서 절대 무쟁. 절대 우리 싸우지 말자 여보. 절대 무쟁. 오늘 이 말 하나만
두 분에게 딱 이제 오늘 심어가면 오늘 이 공부는 여보 오늘 이후로 절대 무쟁. 먼저 싸우고 목소리가 커지면 10만 원씩 상대방의 통장에 쏘기.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절대 그러면 돈이 들어가면 안 싸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법칙을 만들든 간에 싸우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싸우면. 물론 극한 상황이 되면 본인의 성격이 나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면 뭐 어떤 상황이 생겨서도 보호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은 제가 볼 때는 죽기 전까지는 잘 안 찾아온다고 봐요. 뭐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큰 뭐 폭력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폭력을 쓰고 화를 그렇게 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화를 제일 내면 가장 큰 피해는 내가 입고 내가 열기가 올라오고 뒤통수가 땡기고 가슴이 뛰고 그걸 우리가 독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마음 공부의 세 가지 독이 제일 탐진치잖아요. 욕심내는 이게 독이라고 해요. 욕심을.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욕심이거든. 그리고 내가 부모님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데 엄마를 미워하는 거 이런 거 다 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내 생각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을 말하는 건 뭐예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운전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욕심입니다. 욕심. 근데 그 욕심이 가장 큰 독이라고 얘기했어요. 수행자에게는.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을 그냥 바라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 바라보면서 그걸 이해하고 챙기는 게 부부예요. 진정한 도반이자 친구잖아. 아버지가 아픈 대로 치매면 치매 아픈 대로 엄마는 요양원에 있으면 요양원에 있는 대로 그 해골 같은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엄마를 있는 그대로 또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 엄마가 평생 동안 내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로 있어야 된다는 거는 내 욕심이에요. 변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삼나무 숲에 가면 제주도 제가 가끔씩 영상 올리잖아요. 쓰레기도 줍고 나무 그렇게 울창한 나무가 1000그루씩 있어도 거기에 보면 꼭 몇십 그루는 썩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결국은 쓰러져서 끝나요. 그럼 그 나무를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인연이잖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엄마의 그 삶을 보면서 그 나무가 썩어가는 나무의 삶을 보면서 썩어 문드러지지만 또 거름이 되고 그 나무들이 양분이 되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마음 공부를 가르치게 되고 인생 생로병사를 가르쳐주는 엄마가 스승이고 양분인 거예요. 엄마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삶에 대해서 나를 되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 치매가 걸린다는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 분일수록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이제 확률이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근데 또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우리가 미국에 한 돈 몇십억 대야 들어가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 병이 암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한데 제일 많이 오는 병이 우울증하고 치매인 거예요. 그 마을에는 모든 주치의가 있고 모두 골프장이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요양보호사, 요리사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면 다른 병은 안 오는데 치매하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안 하니까. 고민이 너무 없으니까. 오히려 머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알아서 뷔페가 딱 차려져 있지. 아침, 점심, 저녁. 맨날 골프 치고 당구 치고 노래하고 놀지. 고민이 없잖아. 아프면 병원 주치의가 있지.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게 없잖아. 그럼 뇌가 멈추거든요.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매가 오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께 삶에서 찾아오는 작은 걱정과 고민들 좀 싸우고 이거 필요하다. 생각이 너무 없어도 치매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과부하 중도죠. 너무 과부하해서 복잡해지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작용이잖아. 치매가. 뇌가 편도체가라는 게 있거든. 우리 뇌에. 이게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감정, 안정을 다 책임지는데 이게 멈추잖아요. 불안한지도 모르고 좋은지도 모르고 생각했던 걸 또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게 멈춰버리는 거거든. 내가 낸지 내가 아기가 되기도 하고. 안 그래요? 치매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편도체가 활성화가 잘 돼야 되고, 불안이 오면 불안이 오는 줄 알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알고, 이게 좋으면 좋은 줄 알고, 그러려면 어떻게 편도체가 잘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계속 생각이 사라지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멈춰버리겠죠. 그러면 그때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공기 중에 먼지가 없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를 주워도 지구에는 쓰레기가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약간의 다툼, 남편의 어떤 말, 내 생각의 불편함, 그건 오히려 삶의 작은 조미료가 될 수 있다. 너무 걱정 없이 살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것도 약간의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게 너무 과하지만 않고 남편이 막 상다리를 뒤엎고 맨날 술주정하고 알코올 중독처럼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것도 삶의 조미료가 될 수 있다. 서로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그걸 풀으라고 세상에 나눈 거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계속 엇갈리고 안 될 때 부모나 자식한테 못한 거는 세상에 환원하면 돼요. 자꾸 그 사람의 제2의 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있고 제2의 아버지가 노숙자가 되어 있고 제2의 아들이 자녀가 없으면 제2의 자식들이 청소년들이 힘들다고 메일을 보내오고 있잖아요. 자타불인데 뭐고 내 아버지 내 자식 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있는데 내 삶에